나원참 성형살? 철이는 귀여운데 아쉽다. 네. 철이에서 가 된 게 욕심부리다가 공무수행 중에 나라를 지키다가 뭐 칼빵 맞았다고 할 수는 약간 스토리가 딱 맞아 들어가는데.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코 쪽에 저주가 내린 망코 가문입니다. 낮은 것도 낮은 건데 콧구멍도 많이 보여서 별명이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철이었어요.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코 성형이다 이를 갈며 성인이 되자마자 코 수술을 했는데요. 없던 코가 생기니 얼굴도 날렵해 보이고 제가 봐도 너무 핸섬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더니 예전 제포는 생각도 못하고 모양과 높이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에 재수술을 감행하게 되었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실리콘, 비중격 연골, 귀연골까지 사용하여 재수술하였으나 1년 뒤부터 서서히 구축코 현상이 일어나더니 실리콘이 밀리면서 미간도 높아지고 코가 전체적으로 이상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은하철도 999 철이었다면 지금은 볼드모트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고 정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지금은 마스크 쓰고 다녀서 그나마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구내식당이나 사람들과 밥을 먹는 자리는 심적으로 힘들어 계속 피하다 보니 자발적인 아싸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제대로 살기 힘들 것 같아 인터넷으로 재수술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자가늑연골로 수술하면 부작용 확률도 덜하고 연골 자체가 튼튼해서 잘 지지해주고 좋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흉터나 통증, 비용 같은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자가늑 말고 기증늑연골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기증늑연골도 제 것이 아니라서 나중에 또 염증이 생기고 구축이 오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코 성형이었으면 좋겠는데 자가늑연골로 수술하면 제 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진짜 볼드모트 철이는 귀여운데 아쉽다. 네. 철이에서 볼드모트가 된 게 욕심부리다가. 기증늑연골은 돌아가신 분들이 기증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얻게 되는 연골이고 자가늑연골은 말 그대로 내 갈비뼈를 띄어가지고 수술하는 게 자가늑연골인 거죠. 자가늑연골의 장점은 일단 내 거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염증 가능성, 부작용 가능성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단점은 아무래도 가슴 부위 흉터가 하나 남고 그리고 수술 부위가 넓어지니까 회복 기간이라든지 통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게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가늑연골을 쓸 때랑 기증늑연골을 쓸 때랑 이제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 자가늑연골은 내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혈관이 자라 들어가서 내 조직처럼 이제 자리를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기증늑연골은 항원 요소를 다 제거를 하고 우리가 이식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조직처럼 완전하게 그 혈관이 자라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기증늑연골은 자가늑연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한 장점이 있는 거죠. 염증은 어떤 수술을 하든지 간에 다 발생 가능이 있어요. 그런데 자가늑연골, 기증늑연골 거기에서 염증 발생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혈류가 통하지 않고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보형물 같은 게 들어갔을 때 거기에 염증이 파급이 되면은 그거는 재수술로밖에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지. 자가늑연골, 기증늑연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염증의 초기에 이거를 잘 캐치를 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치료 시기를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흉터는 보통 한 2cm에서 3cm 정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슴 수술할 때 밑선 절개 부위 있잖아요. 그 부위랑 거의 일치하는 부위에 흉터가 남게 돼요. 우리 가슴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여기 좀 접히는 부위 있잖아요. 밑선 부위에 흉터가 한 2, 3cm 정도 남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회복 기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하면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고 실밥을 뽑을 수 있는 시기가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뭐 일상생활이 다 가능해지고, 그때부터는 뭐 코에 있는 부목도 떼고 실밥도 다 뽑고, 그러니까 일주일 이후부터는 기증 연고를 썼던 자가 연고를 썼던 동일하게 회복 기간을 갖고 일주일부터 일상생활할 수 있습니다. 웨이트 같은 건 조금 힘들 텐데 한 달 정도는 어렵지 않을까요? 수술하고 나면 아무래도 이 수술 부위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술 범위가 상체가 포함이 되니까 해당 부위를 쓸 때마다 조금 통증은 있겠죠? 한 달 정도는 좀 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자가능경고를 채취를 하면 기본적으로 수면 마취보다는 전신 마취나 아니면 후두 호흡기 마취라고 그래가지고 그 마취 방법을 쓰는 게 더 안전해요. 왜냐면 저희가 뭐 눈 수술, 코 수술 정도는 사실 마취의 깊이가 깊지 않아도 자극의 정도도 깊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자가연골 채취 정도의 그 수술이면 그래도 수술 중에 가해지는 자극의 정도가 좀 강하기 때문에 수면 마취로 하는 경우에는 수술 중에 약간 뭐 혈압이 상승한다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수면 마취는 사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가능경고를 썼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축이 절대 오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자가능경골은 약간 수술하고 나서 단단하다, 하지만 모양이 잘 잡힌다, 이런 장단이 있는 거고요. 구축의 원인은 연골에서 오는 게 아니고 보형물을 둘러싼 피막, 캡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골의 가장 좋은 점은요, 그게 삽입이 돼도 여기에는 캡슐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자가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골만 삽입한 상태에서는 염증은 올 수는 있어도 구축은 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코 수술을 하면서 보형물을 넣게 되면 보형물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보형물을 둘러싼 피막이 항상 생기는데, 이 피막이 두꺼워지거나 단단해지면은 구축이 생기는 거고, 그 구축의 생김 여부는 사실 어떤 연골을 썼냐에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늑연골이 필요한 경우는 구축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늑연골이 필요한 경우는 코끝이 잘 늘어나지 않고 조직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늑연골 정도로 단단한 연골을 써줘야 될 때 쓰는 거고요. 첫 번째 수술을 늑연골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 수술을 늑연골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늑연골의 사용 여부가 보형 구축을 예방한다라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코 수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안 돼요. 항상 자기 모습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조금 더 나은 내 모습을 갖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부리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안 좋은 결과가 항상 생깁니다. 우리 이분도 이제 재수술을 해가지고 예쁜 코를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지 또 다른 재수술을 하다 보면은 또다시 이제 구축이 온다거나 염증이 온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재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기대치를 높여가지고 너무 잘생기고 예쁜 코를 바라지 말고 안전하고 나한테 어울리는 코를 찾아서 수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쳤다 이런 거 하면 칼빵 맞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니면 뭐 기흉이 생겨가지고 튜브를 박았었다. 공무수행 중에 나라를 지키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가 휴가도 한 달 썼다. 실제로 우리가 군대에서 있다가 코 수술하면 한 달 정도 휴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스토리가 딱 맞아 들어가는데, 이 영상을 혹시 보신다면 여자친구분이 오빠 이 상처 뭐야 그러면,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군대에서 복무 중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당시 긴급하게 수술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